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늘 행복하십시오. 우리 교재는 66페이지를 갈 건데 그 3편 지난주 3편 잠깐 봤잖아요. 그 다음 내용들은 뭐 지금 보실 내용은 아닙니다. 책 구성사안에 있는 거니까 차후에 1월달에 본수업에 봐드리도록 하고 66페이지로 가서 논리가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갑니다. 4편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됐어요. 목차는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제는 계속해서 4문제, 5문제 이렇게 묻습니다. 공부했던 것들이 계속 접목이 될 거예요. 일단 뭐 기본 정의를 좀 하고 갑니다. 정책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걸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 이제 개념상정인데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부동산 또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인간과 부동산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정의는 뭐 시험에 묻는 건 아니고 공부하기 위한 용어 정리예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미 한번 우리가 들어봤어요. 특정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습니까? 난개발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부동산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을 뭐다? 정책이다. 당연히 그럼 정책의 목적은 공익성 추구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익성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사적 소유자의 사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정책은 공익성과 사익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가볍게만 봐두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고 갈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공부할 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공부합니다. 시장 개입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건데요. 얘를 이제 정책의 기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고는 무슨 말일까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한다 표현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는 아닐 테니까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형평성이라는 표현 앞에다가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거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는 앞에다가 시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의미는 이제 보고 가야 될 거니까요. 형평성의 이 표현은 사실은 뭐 포괄적입니다만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취약점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최근에 또 통계 나온 것은 부의 양극화다. 그렇습니까? 소득의 양극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봅시다. 학력이 낮고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을 마련하려고 해도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은 것은 개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죠. 공감이 안 되시는가 보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생기긴 마련인 거니까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 형평성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할 수도 있고요. 주거 복지의 증진 이런 관점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보고 갈 건데요. 자,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아주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자, 소득 재분배는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문제를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일정 정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소득의 불공평한 배분을 일정 정도 완화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 또 물어봤어요. 영어 알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세금 중에는 상속세, 증여세라는 게 있죠.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좀 많이 가지시면 걷어서 공평한 분배에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자, 우리 LH라고 들어봤어요? LH거든. 토지주택공사. 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시다. 그럼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고요. 이 대비되는 게 그럼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적 임대주택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장보다 임대료가 높아야 해요, 낮아야 해요? 낮아야 임차인보호 효과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공공임대료는 30만 원이라고 하고요. 사적 시장, 민간 시장은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공공에 사는 임차인은 사적 시장보다 20만 원의 부담이 적죠. 그렇습니까? 그럼 20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재화를 소비할 여력이 되죠. 공감이 되겠어요? 누가 개입을 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상위 계층의 소득은 일정하다고 하고 하위 계층의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 사회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일정 정도 완화되는 걸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또 물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회 계층 간의 불공평한 배분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무슨 기능이 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 밖에 공익성, 공공성 관점으로 개입하는 것을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은 말 아니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시장이 스스로 효율성을 제고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 여러분 공부한 게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 불완전한 시장. 불완전한 시장. 자, 그럼 수요 공급 작동이 원활해요? 그렇지 못하다. 시장에 맡겨두면 균형 가격이 성립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뭐라고 표현해요? 기억을 되살려서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 공부한 게 또 나오잖아요. 자, 가격 기구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 그럼 줄여서 이제 시장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그러면 시장의 실패란 가격 기구가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짝꿍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런 게 있어 하면 안 되죠.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수요량 공급량 일치하지 못한 상태라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누군가는 계피를 본다. 심장이 계피 본다고 안 해.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니까 정부의 개입에 근거가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의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다. 다시 바꿔갑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는 얘기는 다시 그 의미를 보면 효율적 자원 배분을 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다시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맞나요? 그럼 균형이라고 내면 다 맞춰버리니까 표현 바꾼다 그랬어요.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부동산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OX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표현이 이 최적이란 말이 뭐예요? 균형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묻기는 다시 균형을 유도한다라는 말은 뭐라고 쓴 거예요?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개입하는 것이 그것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는 무슨 기능이다?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기능이다.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떠나서도요. 정부의 정책이 형평성만 너무 강조하면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기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또 생기기 마련이니까 이 경계를 잘 넘나들면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본 뭐 하나 나오면 그 자기의 이익과 안 맞으면 전부 다 반대를 해버립니다. 조금 그 부분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내 이익 아니면 반대하고 내 손해게 되면 또 반대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받으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맨 위에 정의 좀 볼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요. 정책이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맨 위쪽 보고 있어요. 66페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공적 개입이다. 정책의 목적은 당연히 어디에 있다? 공익성 추구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최근에는 사익성과 공익성을 조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추세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간단한 용어예요. 자, 부동산 문제에는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 직가고 현상, 난개발,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문제, 주거 수준이 낮거나 공급이 부족한 현상. 이럴 거 아니고요. 지금 보신 걸 다 뭐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다. 그럼 이런 표현도 나와요.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모 1번. 정부의 시장 개입이고 나옵니다. 정책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는데 그 사회적 목표라는 게 형평성일 수 있고 또 모도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또 다른 그 목표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전체적인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개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괄호 1번 가세요. 형평성 동그라미 치고요. 형평성 측면의 개입을 무슨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소득 동그라미 치세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다음 줄에 주거 복지의 증진, 공평한 소득 재분배가 보입니까? 동그라미 쳐서요. 개입하는 것들은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 포조당 가겠습니다. 용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득 재 동그라미 치세요. 자, 소득 재분배 정부가 동그라미 쳐서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계층 간 불공평한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를 사회계층 간의 불균등한 분포가 완화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은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였습니다. 본단 들어와서요. 괄호 2번 효율성 앞에다가는 시장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것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은 여러분이 보시되 세 번째 줄로 가세요. 네 번째 줄에 부동산 시장은 가격기구가 자원을 최적 혹은 효율적 같은 말입니다. 배분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얘기를 했죠?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결과 전체 구성원의 만족도는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다. 이제 시험에 묻는 질문 2번이에요. 그럼 시장 실패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기구가 자원의 적정, 최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습니까? 그럼 균형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즉 최적 생산량이나 최적 소비량을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괄호 안에 균형이라고 되어 있죠. 시험장에 균형을 유도한다고 하면 다 맞춰버리니까 균형이란 말을 안 줍니다.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에 정부 개입할 수가 있다. 물어봅시다. 그럼 왜 최적으로 유도하려고 해요? 균형으로 유도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말을 해줘야지 하면 안 되지. 균형으로 가면 전체의 만족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균형으로 못 간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균형을 유도하게 되면 전체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한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 2번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실패가 다시 여러분이 하세요. 시장 실패란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이게 뭘 공부하는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아요. 균형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계피를 본다.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원인을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뭐 보고 있는 첫 번째 갑니다. 불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 건너뛰어서 공공재 이제 일단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하나 만날 거고요. 그리고 외부 해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더라도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놓는 것들은 공부하는 관점은 균형 상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사회적 우생이 감소하고 정부의 개입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 모델이라 했죠. 완전한 시장, 언제나 균형, 언제나 효율적 자원 배분. 그러면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불완전하다면 뭐가 된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 지난주에 잠깐 들어봤는데요. 현실의 시장은 전부 다 불완전 시장이라고 그랬죠. 생산자가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독점, 소수면, 과점, 독과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독과점 기업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해요? 이윤을 위해서. 자, 그러면 봅시다. 공급량, 생산량을 줄여서요.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이 우리 공부한 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럼 가격을 높게 임의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담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이전보다. 그럼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소비량도 뭐 한다? 감소한다. 균형이다 아니다? 균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 지불해야 되고 재화의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한다. 그래서 독과점의 문제는 시장에 방치하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게 뉴스 들어봐요. 정부 조직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 들어봤죠. 독과점 가격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안 묻더라도요. 독과점의 문제는 시장에 방치하면 안 된다. 전체 구성원의 만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규제함을 통해 시장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관점은 이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줄이고 소비량이 감소했단 말이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완전 경쟁의 상태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수능 상태라고 했죠. 그럼 누군가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한다면 담합을 한다면 다른 주체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먼저 보고 갑니다. 1번 불완전 경쟁. 독과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동그라미 치고 균형 아닙니다. 두 번째 줄에 높은 가격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정 동그라미 치고 써볼 거예요. 담합 가격을 담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 줄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을 시키는데 왜 그렇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 지불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높은 가격 지불해야 되고 재화의 소비량도 뭐 한다? 감소됨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맨 끝에 정부가 어떻게 한다? 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용하는 이동통신 회사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과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그럼 개입 안 할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보라고 하면 모여가지고 다음 달부터 1분당 요금 1,000원씩 받겠습니다라고 담합을 하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쓰든지 높은 가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부담이 되면 소비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될 수 있다.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은 시장에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적절하게 어떻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괄호 2번 규모 경기는 차후에 좀 봐드릴 거고 부담스러울 거니까 3번 내려가세요. 공공재로 가면 공공재가 있나 맨 밑에 자 용어부터 정리해서요. 공공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라고 합니다. 학원 오시면서 도로 이용하고 왔죠. 또 생각이 필요할 건 아닐 것 같은데 예. 주말에 근린공원에 간 적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다 알아요. 다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이용하실 때 오늘 학원 오시면서 요금 내고 왔어요? 가격 지불하고 오셨냐고요? 그냥 생각 없이 걸어오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들 우리 뭐라고 한다? 공공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없어요. 용어로 정의해서 여럿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요거 만드는데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다. 예, 다시 비용 들어가잖아요. 비용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한테 이거 요금 내고 이용하라고 하면 잘 이용할까 안 할까요? 근린공원에 갈 때마다 1,000원씩 내라고 하면 에이 기분 안 좋아서 안 간다 이런 분이 생깁니다. 그죠? 만드는데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용 주체들이 이것을 공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공감은 하겠어요? 공감이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행위예요.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를 정부가 개입 안 하고 시장에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요거 만들어서 수익사업 하시겠어요?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다고요? 이용 주체들이 가격을 부담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뭐라고 한다? 무임승차. 그럼 시장에 맡겨야 되면 잘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는 시장이 맡겨주면 사회적인 최적량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것을 과소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적이란 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균형 상태보다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균형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란 말입니다. 안 만들어지면 이용해 못해? 못해요. 그럼 전체 구성원의 만족이 떨어진다. 사회적 우생이 감소한다. 그래서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은 시장에 방치하지 않고 공적 주체가 직접 공급을 하기도 하고, 도로의 경우는 민자도로라고 들어봤죠? 그렇습니까? 통행료 이렇게 내시는 데 있어요.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민간 사업자가 자본 투입해서 도로 건설했어요. 초기에 막대한 투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통행료 낸 거 가지고는 그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확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떼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뭘 주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에게 뭐해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 개입을 하고, 여러분 이용하는 지하철 9호선도 민자사업 방식입니다. 그죠? 민자사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서울시에 떼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해줘야 되는데 공적 주체가 해줘야 되나, 이 많은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 민간 자본을 끌어와서 조기 완공하고 뭘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하더라. 이거 봅시다. 공공재가 시장 실패라고 규정하는 건 뭐 때문에? 여기 누구세요? 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고작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공재는 사회에서 충분한 양만큼,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생산되고 있다. 그걸 문제라고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정의만 하면 아주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공원들을 뭐라고 하는 건데? 공공재라고 하는 건데, 만드는데 비용은 들어갔으나 이용 주체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려는 것을 부정승차라고 하지 않고 무임승차, 사적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고 이용 못하죠.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함으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개입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그럼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험에 물어봤던 표현이고요. 자, 안일피자예요. 타인과 경합하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죠. 근린공원에 운동하러 가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너희 다 나가. 나 혼자 이용할 거. 이렇게 하시나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는 뭐라고 한다? 비경합성. 다시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혹은 타인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해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비경합성. 용어는 아셔야 됩니다. 비배제, 안일피자예요. 가격이 있어 없어요? 가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비배제성이다. 이미 물어봤습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공부를 하면서 시장 실패를 나타내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뭡니까? 찾아야 돼요. 균형이다 아니다. 지금 다른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균형이 아니에요. 수요량 공급량 일치하지 못하면 전체의 만족이 떨어진다 그랬죠. 과소 생산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확인합니다. 맨 밑에 도로, 공원, 명성지 동그라미 쳤어요. 다 물었습니다. 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사람이 소비해도 소비량이 줄지 않는다. 지금 읽으신 걸 뒤에 언급이 됩니다만 비경합성이에요. 두 번째 줄이 비경합성이고, 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은 건 뭐라고 한다? 비배제성이.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번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동그라미 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적 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따라서 공공재는 사회적 적정 수준이라고 돼 있죠. 쓰기 나름의 최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알아먹는 얘기를 뭐라고 한다? 균형이다. 균형보다 많게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되면 안 만들어지면 이용 못하죠. 전체의 후생이 감소함으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3번 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재 공급은 주로 공적 주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에게 뭐 줘서요? 동그라미 쳐서 보조금 지급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일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임승차로 갑니다. 박스 안에 그 네 번째 줄로 가보세요. 끝에 가시면 즉 있어요. 찾았습니까?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갔지요. 그렇습니까? 비용은 수반되지만 이용 주체들이 생산비,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뭐라고 한다? 무임승차다. 그래서 무임승차는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만족을 얻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들을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보입니까? 자, 지난주 공부했어요. 완전한 시장은 정보가 뭐하다? 완전하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 정보가 비대칭 플러스 시장 참여자가 접하는 정보의 질과 양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스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려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에는 아파트에 관한 정보가 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다.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소유자가 저희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라고 미리 말해주고 그래야지 않잖아요. 그럼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OX. 오,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했단 말이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를 많이 가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된다. 다시 해드릴까요?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된다. 달성되지 못한다. 시장 실패.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거래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그냥 양심불량이라는 얘기인데 시험에 양심불량이라는 얘기겠어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 않고 찾지 않고 거래하는 걸 뭐라고 한다? 도덕적 해이. 그럼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한 선택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래를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야맹증 환자라고는 아시죠? 밤길이 잘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감추고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낮에는 되게 가만히 계시다가 밤만 되면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고를 낸다고 할게요. 그럼 이런 분이 많아지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분들의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전체 구생활의 후생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맹증 사실을 감추고 가입하는 것을 뭐라고 쓰고 도덕적 해이. 그걸 모르고 보험 받아줬잖아요. 보험회사는 뭐라고 한다? 역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신뢰를 묻지는 않습니다만 용어로 정의한 거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도덕적 해이. 정보가 돼서 불리한 선택은 뭐라고 한다?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두 번째 줄.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은 거래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뭐하다? 비대칭적이다.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르다는 거니까 정보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지 못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정보의 비대칭으로 정보를 많이 보유한 주체는 도덕적이란 말이 보입니까? 끊고 정보가 부족한 주체는 역선택에 문제가 있다. 밑에는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2번 역선택 맨 마지막 줄 가세요. 끝에 즉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한 선택 하지 말아야 할 거래를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역선택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아직 뭐 공부를 깊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공시제도가 뭐예요? 알리란 얘기잖아요. 오픈시키란 얘기입니다. 중개사 법령 이제 공부 들어갔을 거니까 실거래가 신고제도라고 들어봤지요. 실거래가를 신고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것도 오픈시키라는 얘기다. 비대칭 문제가 있으면 오픈을 시켜서 이게 감추고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죠. 3자가 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분 시험범위 들어간 게 뭐예요? 여러분 시험범위 새로 들어간 거? 전자계약.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공부는 안 했더라도. 그런지 시험 물어볼 거란 얘기. 그러니까 그 전자계약제도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전부 다 뭐다?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입 수단이라 볼 수가 있더라. 그렇게 하면 정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균형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의 개입이 근거가 된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세 가지 봤고요. 외부 요건은 별도로 한 문제를 묻습니다. 얘는 2년에 한 번꼴로 묻는데 올해 여러 번 시험에 등장 안 했으니까 여러 번 시험에는 꼭 등장한다라고 대응합니다.
외부 효과도 그러면 공부하는 관점은 균형이다 아니다? 균형이 아니라고 공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를 하러 갑니다. 한번 용어는 들어봤어요. 자, 일단 왜 외부 효과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시장 기구 안에서 밖에서 그럼 우리가 시장은 정의한 적이 있어요? 시장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시장 외부니까 가격이라는 게 있다 없다. 이 시장 외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은 반대급부가 있어요. 자, 가격을 통해서 그럼 소비자는 현금 지불했으면 물건을 가져올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돈 받았으니까 물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죠. 권리와 의무 관계 이렇게 주고받는 반대급부가 있는 게 뭐다? 시장입니다. 그럼 제가 시장 아니라 했으니까 반대급부도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 표현 정리할 거니까 기본 표현부터 정리하러 갈게요. 자, 주거지가 있습니다. 주거지 부근에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되면 공원은 주거지에 쾌적함이나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죠.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한다?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했죠. 개념은 쉬워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긍정적 영향을 준 뭐라고 한다? 정의 외부 효과다.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유해 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소각장은 주거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하면 됩니까? 부의 외부 효과다. 겁내지 말고 자, 외부 환경이 좋은 영향을 주면 정, 나쁜 영향을 주면 부의 외부 효과다. 그럼 물어볼 겁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릴 수 있어요?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으니까 토지 위치가 이동이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해요? 부, 동성. 다른 토지와 인접해 있죠. 연결돼 있다. 인접성. 이 두 가지로 외부 효과를 설명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미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내용 정리했고 부동성과 인접성을 통해서 무엇을 외부 효과를 이해를 해볼 수가 있더라. 그럼 이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균형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공부로 들어가는 건데 봅시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 공원은 주거지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생각 한번 하고요. 그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꼭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뭔가 이익은 이익인데 그 이익이라는 게 의도했던 이익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에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장기구라고 했다면 이익을 받았으면 반대급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 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두 주체가 거래한 겁니까? 거래한 거 아니죠. 가격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다른 제3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의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란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뭘 주어도 이익을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자, 똑같이 갑니다. 소각장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인 거죠. 그럼 주거지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만 할 뿐이잖아요. 자, 마찬가지 역시 뭔가의 피해는 피해인데 역시 의도하지 않은 손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기구라고 했으면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상이 있어야 되나? 이에 대한 보상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두 주체 거래했습니까? 아니다. 이것에 뭐라고 한다고요?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뭘 주어도 손해를 주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시험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대로 정의할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외부 경제다. 학자들마다 쓰기 나름인 거니까 이익을 주는 외부 효과, 유리한 외부 효과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옮길 거예요. 자, 외부 경제, 경제의 주체 A가 B에게, B는 누구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해야 될 제 3자에게 의도한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를만 이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정을 외부 경제를 했으니까 부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외부 불경제.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외부 비경제 안일 비자 혹은 소원에 피해를 주는 불리한 외부 효과다. 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경제 주체 A가 B에게, B는 누구라고 했어요? 제3자. 또 하차세요. 3자에게 의도한 손해다. 의도하지 않은 손해 피해를 주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좀 직관이 좀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이익을 주고 있는데 반대편엔 저 친구가 자식이 내 마음도 몰라준답니다. 아무런 대가를 안 해주면 이 좋은 행위를 앞으로 더 많이 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더 한다고요? 이익을 주어도 대가를 못 받아요. 그럼 기분 안 좋죠. 그렇죠. 그럼 더 한다, 덜 한다, 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지원은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인 최적량보다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재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공공재 만드는데 뭐 들어갔어요? 비용 들어갔죠.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죠. 잘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장 지문에 또 뭐가 들어나 앞에 사회적 적정,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적이 무슨 말이라고요? 균형보다 적게 생산.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장 실패. 그럼 정부 개입해야 되죠. 어떻게 개입해야 돼? 공공재 생각하고 양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준다 그랬어요? 보조금 지급한다. 그럼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왜 합니까 하면 최적을 유도하게 개입을 한다. 자, 지금부터는 수요 공급입니다. 이제 자, 외부 효과는 읽어야 돼요. 생산 측면도 있고 뭐 또 있다. 이미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수요 뭐 한다? 똑같아요. 수요도 뭐 한다? 증가한다. 자, 그럼 공급만 증가되었다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입이 안 떨어지면 수요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공급만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한다? 하락.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이 내린다 오른다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는 가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정부가 그럼 최적을 유도하게 개입을 하다 보면 시장에 변화를 주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격은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부 믿고 뭐 투자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정부가 뭐 가격 올려준다 한 적 없어. 그러니까 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라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 개입하는 게 아니고 최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다 보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럼 뭘 공부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아니 좋은 건데 왜 시장 실패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우문이 돼버립니다. 논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 불안전하니까 좋은 것들은 시장에 맡겨두면 적게 생산되고 적게 소비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갑니다. 자, 3자에게 뭘 주어도 피해를 주어도 보상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이상한 피해를 주고 있대요. 피해를 주어도 내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면 이 좋지 못한 행위는 더 많이 발생해요? 덜 발생해요? 피해를 주어도 제가 보상을 할 이유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많이.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보다 과다하게 생산되거나 과다하게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균형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 그럼 정부 개입해야 되죠. 읽으세요. 뭘 위해서? 최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럼 보조금 줘야 돼요? 양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독과점 규제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규제입니다. 뒤에 언급이 될 겁니다만 부담금, 조세 부과 등을 통해 개입을 해요. 이렇게 개입하는 이유는 뭘 위해서? 최적을 유도하기. 이제 수요 공급이에요. 자, 생산 측면에 규제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한다. 그렇습니까? 규제했으니까요. 수요자에 규제하면 수요도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최적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공급만 감소되면 가격 어떻게 되고요? 상승한다. 수요 감소하면 가격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이 안 되면 못 따라온다. 저기 왜 가격이 내려가지? 이렇게 되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 공부가 내 걸로 안 돼 있으면 이제 이 지금은 괜찮은데요. 3월달 가면 이제 과부하 걸리는 겁니다. 뭐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수업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탄탄해야 되고 다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럼 이미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OX. 부의 외부 효과라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의 외부 효과가 과다 생산, 과다 소비가 되니 정부가 규제하면 시장에 변화가 생기죠. 그럼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문제에 물어보는 의도를 알아야 되리. 다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모호는 규제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혹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논리는 간단하다.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 그리고 시장에 맡겨두면 좋은 것들은 적게, 안 좋은 것들은 둘 다 시장 실패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조금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적절하게 규제도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규제를 다 완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규제를 완화하거나 너무 강하게 하면 반드시 누가 피해를 봐? 한 사람 피해 봐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적절한 규제나 적절한 보조금은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격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 이해되시겠죠? 그 아주 복잡한 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돕게서 말씀드리면 A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화학 제품 만들면 공해를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도권 주민들에게 뭔가의 피해를 줍니다. 어떤 피해를 줘요? 화학 제품 만드니까 환경 오염, 오폐수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라는 얘기는 수도권 주민 다 죽어버리세요 하고 화학 제품 만드는 건 아니죠. 본인의 이윤을 위해 행동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보상이 있어 없어요? 그럼 보상이 투주체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거래한 거 아니잖아요. 가격이 없어요. 누구라고 한다? 제 3자다. 그럼 피해를 줘도 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와 화학 제품은 최적보다 읽으세요. 과다하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뒤따르는 문제는 뭐예요? 환경오염, 오폐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럼 그를 정화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죠.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규제, 환경부담금 부과하라 할 수도 있고요. 너희 공해 방지를 설치하라고 정부가 규제하면 그 기업이 개별 기업의 비용을 어떻게 해요? 높이게 만들죠. 그럼 재화의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고 내리게 개입한 게 아니고 최적을 유도하게 개입을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가격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이해되겠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단일 문제로 물어보는데 지금은 한 50%밖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3월, 5월 가면 원리를 또 보는 과정에서 그래프도 만나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을 도 공부해야 할 사항이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럼 네 가지 공부를 했는데 일단 책 보기 전에 정리 좀 하고 합니다. 불안전 경쟁, 공공재, 정보유입이 대칭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답형으로 1번 불안전 경쟁, 2번 공공재, 3번 정보의 비대칭, 4번 외부 효과, 5번 재화의 동질성. 정답. 이걸 문제라고 내잖아요. 재화가 동질적이라는 건 어디서 공부했던 거예요? 완전한 시장이잖아요. 완전한 시장은 동질적 재화를 가정하고 있다. 완전한 시장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언제나 효율적 자원 배분 상태다. 그러니까 이걸 두 문자로 따서 공부 외우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가야 된다라고 드리는 거다. 그러면 따서 외워도 올해 그 문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이 바뀔 거니까 이제 지문형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외부 효과를 별도로 한 문제를 물을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보조단부터 갈게요. 69페이지. 사이드에 가시면 1번 외부 효과에 가면 사이드에 외부 효과는 부동성과 무엇으로? 인접성 설명될 수 있다. 이미 물어본 질문이 그 밑에 보조단은 꼭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표현인 것들인 거니까. 뭐 개념을 찾기 한 문제였고 본단 들어갑니다. 본단에 하나, 둘, 3, 넷, 네 줄은 시험의 단골 지문입니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고 통하지 않고 동그라미 쳐서 가격 기구 안에서 밖에서 외부라 그랬잖아요. 가격 기구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래 상대방이 아닌 누구에게? 3자 동그라미 쳐서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3개 쳤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지뢰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장 기구를 통하고 통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 아닌 제 3자에게 의도한 거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 정의 외부 효과, 손해를 주면 부의 외부 효과. 그러면서도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유의해야 할 지문이 될 겁니다. 앞으로 1번 정의 외부 효과 현상입니다. 주거지 부근에 생태 공원 학군이 조성되면 주거지에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고, 자 개념으로 갑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유리한 효과라고 보입니까?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 적정량보다 어떻게 과소생산 소비되므로 균형 아니죠. 시장 실패 요인이 된다. 정부 개입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보조금 지급 디귿에 보조금 지급하거나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갑니다. 부외부 효과 동일하게 주거지 부근에 쓰레기 소각장 등 유해 시설이 들어서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물었던 거고 개념으로 갑니다. 똑같이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효과, 손해를 주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렇습니까? 그럼 직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피해를 줘도 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재화는 더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예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되 거기서 4줄 내려오세요. 4줄 내려오시면 중간만큼 이러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중간에 이러한 거기서부터요.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행위는 사회적 최정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균형 아님으로 시장 실패다. 정부 개입해야 되죠. 어떻게? 규제, 부담금 부과 이런 방법이 보입니다. 환경 부담금 부과 개입을 해서 과다 생산이나 과다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넘겨서요.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왼쪽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의 외부 효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뭘 주어도 이익을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과소생산, 과소소비가 돼서 시장 실패라는 얘기고 정부가 그럼 개입을 하죠. 보조금을 지급,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생산이나 소비 증가를 뭐한다? 유도한다. 그것이 뭐다? 최적 수준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논리적 흐름은 아시겠어요? 예,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외부 효과는 생산 동그라미 치고 생산 과정도 있고 뭐 또 있다. 소비 과정도 발생할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도 있고 소비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4번. 정의 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둘 다 시장 실패예요.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었고 균형 상태가 아니니까 정부의 개입의 근거가 된다라고 정의합니다. 네모 3번은 타이틀의 밑줄 읽어주세요. 정부의 실패.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무슨 실패? 시장 실패. 같은 말이다? 아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요. 정책의 실패라고 써버리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쓰면 다 맞춰버리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정부의 실패라고. 자, 그러니까 봅시다. 정부가 어떤 이유로 어쨌든 간에 최적을 유도하기 개입을 했는데 그게 의도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다.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도 있다. OX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실패다. 같은 말 하니까 용어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실패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였습니다만 그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줄에 그 정부의 시장 개입 동그라미 쳤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읽으신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요?
정부의 실패, 정책의 실패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표현. 됐지요? 여기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그 한 문제를 물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지문용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외부 요건가 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두 개는 기본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형평성 측면의 개입은 뭐라고 그래? 포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개입이다. 효율성을 제고한다. 시장이 스스로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적 배분에도 개입을 하는 것인데 그걸 시장 실패를 뭐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쉬었다 가겠습니다.